환경미화원 분이 쓰레기 봉투 안에 사람의 발목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장 전체를 수색을 합니다. 여러 개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시신은 성인 남자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더 발견된 게 성인 여성. 아버지 시신이 발견됐다고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죠. 네네. 그 말을 해줬어요. 근데 또 문제는 그거마저도 크게 놀라는 표정 없이 고개만 푹 숙여요. 손과 팔 동작이 무리하게 이렇게 요동하는 게 보였고 아주 불안한 얼굴. 이때 형사들은 뭔가 감을 잡았어요.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받아서 누미놀 시약을 배포한 겁니다. 거실에서 형광 반응이 나왔고 거실에서 나오고 또 피가. 화장실에서 많이 나왔어요. 3시간 만에 자백했습니다. (2000년 5월 24일) 날 수요일 날입니다. 네. 07시경에 경기도 과천시에서 이제 각 가정에서 내놓은 쓰레기를 수거해서 집합장으로 보내는 이런 작업을 하던 네. 환경미화원 분이 네. 중앙공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네. 작업을 하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쓰레기 봉투 안에 사람의 발목을 발견했어요. 혼비백산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즉시에 발견하자마자 과천경찰서 벼량파출소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발목이 나왔다는 얘기는 살인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장 전체를 수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쓰레기 봉투를 다 감시가지고 뜯어가지고 여러 개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시신은 성인 남자의 것이었어요. 왼쪽 대퇴부, 대퇴부, 오른쪽 팔뚝 네. 5부위를 찾았어요. 완전 토막났네. 완전 토막입니다. 그리고 더 발견된 게 성인 여성. 다른 사람 또 있는 거예요? 네, 성인 여성인데 오른쪽 발, 네. 그다음에 오른쪽 발과 몸통, 네. 그다음에 대퇴부 3개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 8부위를 찾은 겁니다. 하나 더 찾았어요, 하나 더 찾았어요 하면서 막 나오겠지. 엄청 긴장하죠 이게. 경찰도 난리 났겠다. 찾은 시신의 상태를 보니까 부패가 거의 안 됐어요. 한 2, 3일 정도로 경찰들은 추정했어요. 그렇게 보신 거고요. 남자의 아까 왼쪽 손이 손 나왔잖아요. 왼쪽 손에서 지문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그 당일날 오후에 신원이 바로 판명이 됐어요. 과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60세 이 씨예요. 그분은 10살 차이가 나는 아내 황 씨하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부부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이 성인 여성 오른쪽 발하고 몸통 대퇴부 3개 나왔잖아요. 이게 황 씨일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한테는 20대 아들이 2명 있다는 게 나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 두 부부와 과천에 살고 있는 건 작은 아들이겠죠. 작은 아들이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해병대 중령 출신으로 예편한 분이에요. 그 집으로 출동을 했죠. 배를 계속 눌렀어요. 인기척이 없어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주민대표 입회하에 열세 수리공을 불러서 강제 진입을 이제 시도하기로 했어요. 따각따각따각 해갖고 끝나갈 무렵인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는 거예요. 안에서. 앞에 있던 사람 다 주저앉아. 열세 수리공은 그냥 뒤로 발랑 다 잡아요. 그렇죠. 인기척도 없는데. 문 열고 확 나오는 사람 보더니 바로 하는 얘기가 아들이네? 작은 아들이잖아. 이은석입니다. 그 당시에 24살. 고려대학교 휴학 중이었습니다. 공과대학 산업시스템 정보공학과 학생이었어요. 경찰이 부모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아들 하는 얘기가 지난 일요일 날, 이거 지금 수요일 날 시신 찾았잖아요. 지난 일요일 날 두 분이 함께 교회에 가신 이후에 소식이 없다. 근데 두 분이 함께 교회에 가가지고 3일이 이르도록 수요일이 될 때까지 안 오면 왜 그러고 있을까요? 걱정하는 게 맞죠. 그게 좀 이상하죠. 부모님이 나가신 지 3일이 지났는데 왜 실종 신고 안 했냐. 근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이은석이가 우리 형이 서울에 따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쯤 형한테 얘기하고 신고할 예정이었어요. 그때 형사들이 이제 그 관심을 기울였던 부분은 그 질문하는 둘째 아들에 대한 표정이에요. 전혀 자기 부모님이 없어진 거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감 이런 게 보이지 않는 표정이었다고 하고요. 너무 담담해서 형사들이 오히려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버지 시신이 발견됐다고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죠. 그 말을 해줬어요. 근데 또 문제는 그거마저도 크게 놀라는 표정 없이 고개만 푹 숙여요.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언제 어디서 어머니는요? 이런 반응이 있어야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뭐 별로
놀라는 표정입니다.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 너무 그냥 급작스러운 일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가 지금 뻥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안으로 좀 들어가서 얘기 좀 할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집안으로 안내를 했어요. 네. 형사 들어가자마자 집안부터 살피죠. 네. 거실 뭐 이런 데 보니까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깨끗하게. 네. 거기서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네. 그런데 얘는 형사하고 눈을 마주치질 않아요. 그리고 물어보는 형사의 질문에 항상 단답형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일단 외부인이 집안으로 침입해가지고 부부를 살해하고 토막해서 유기한 사건은 아닌 거예요. 아들이 있었고 집에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 네. 이게 딱 집히는 건 하나밖에 없지. 그쵸, 지금 그래서 있는 이 아들 이은석이한테 동행 요구를 합니다. 임의동행은 아시다시피 6시간 시간을 네. 가질 수 있어요. 네. 제가 그렇게 이제 데리고 가는 한 팀이 있는가 하면 다른 형사 한 팀은 이제 형사가 우르르 나왔을 테니까 네. 다른 형사 한 팀은 이은석이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동안에 그 이 씨의 집 그다음에 그 근처를 정밀 수색을 다시 해요. 왜 시신도 다 못 찾았어요. 맞아요. 다 못 찾았잖아. 예.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받아서 집안에 커튼을 치니까 깜깜해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누미놀 시약을 배포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나왔겠죠. 거실에서 형광 반응이 나왔고 거실에서 나왔고요. 또 피가.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형광 물질을 일단은 긁어서 국과수에 의뢰를 해요. 바로 나왔어요. 그 혈흔은 이 씨 부부의 혈흔과 일치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네. 그 집안에서 살해돼서 그 집안 화장실에서 토막난 거예요. 그러네. 이러면 그 용의자는 누굽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이은석이죠. 이은석이죠. 예. 오래 안 걸렸습니다. 눈끝을 떨고 손발을 떨고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마주치고 막 우왕좌왕했잖아요. 네. 오래 못 가 이거. 3시간 만에 잡혔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범행을 했는지 이제 네. 본인 입을 통해서 들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5월 23일 날 시신이 발견됐죠. 5월 21일 날 새벽에 이은석이가 자기 아버지가 군에서 군 장교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군대에서 사다 놓은 그 아끼는 면세양주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그거를 새벽에 어머니 아버지 자는데 마셔요. 집 방에서. 네. 벌컥벌컥 마십니다. 얘가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냐면 엄마가 자고 있는 방으로 가요. 가서 어머니 머리를 망치로 그냥 마구 내리쳐서 죽입니다.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와요. 네. 그리고 자기 방에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술은 죄지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게 4시간이 엄마 걸렸어요. 죽이고서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아침에 아버지가 눈 뜨면 발견할 거 아니야. 아버지도 죽여야겠다. 아버지 방으로 가갖고 똑같아요. 아버지 잠자고 있는데 그냥 거기서 망치로 내리쳐서 엄마랑 똑같이 아버지 죽여버린 거야. 야 무섭다 이거 뭐야. 그 형사가 의문이었어요. 야 너 왜 엄마 먼저 살해했냐? 그 이유가 있냐 그랬더니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본인이 진술은 했어요. 먼저 엄마를 살해하고 나서 두려움에 떨면서 아버지를 죽이지 못했대. 아버지에 대한 주눅이 들어있어요. 얘는 하도 아버지한테 이제 당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그림자만 봐도 바르르 떠는 그런 성향이야. 두려움에 떨면서 한 4시간 가까이 아버지 방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했어. 망치 들고. 근데 일단 어머니를 살해한 거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의 순간적인 폭발로 이제 보거든요. 그 다음에 얘가 이틀 동안에 걸쳐서 토막을 냅니다. 이후에 이제 시신을 밖에 유기하고 집안 청소를 한 거예요. 왜 이게 시간이 더 오래 끌었냐면 얘 웃기는 애예요. 대학생인데 처음에는 시신을 쪼각내가지고 오븐에 넣어서 태우려고 시도를 했어요. 부피가 줄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포기합니다. 시도는 했다는 얘기죠? 예, 했습니다. 그 장기가 쪼그라드는 정도까지는 했어요. 아유 뭐야. 너 무슨 분노가 있었고 뭐 했는지 모르지만 그 부모님을 죽였다고 진짜 너 왜 토막까지 했냐.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자식이 어딨냐 지구상에. 그랬더니 지가 보복은 아니래. 죽여놓고 나니까 시신이 무서웠대. 어디다 갖다 버리면 없었던 일로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 나는 그때 이미 제정신이 아닌 짐승이었다. 이게 그냥 있는 그대로 그의 진술이에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나? 라면서 울먹였어요. 형사들은 그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센 말이네요 이게. 시신을 화장실로 옮기고 부엌칼하고 쇠톱을 이용해서 절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막난 시신을 비닐봉지 여러 겹으로 쌌어요. 그래가지고 커다란 100리터들이 이 종량제 쓰레기 봉투 여러 개에다 담아가지고
과천 시내 이곳저곳에 있는 쓰레기 수거 장소에다가 이렇게 흩뿌린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형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걔를 대동하고 유기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여러 곳에서 시신을 하시겠네. 수거하는 작업을 빨리 찾아야 되니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 일단 사체 중에 제일 큰 게 몸통하고 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디서 찾았냐면요. 네. 정부종합청사 옆 하천에서 네, 있어요 옆에. 예, 하천에서 부부의 머리 수거합니다. 하천에다 머리 버렸어요. 그다음에 그 경마장 있죠. 예. 경마장 인근에서 이 씨 아버지 하체 찾았어요. 사체가 거기서 나. 그다음에 그게 옮겨져 가지고 어느 네. 순간에 야적장에서 옮겨져 가지고 서울 중구 소재에 있는 폐기물 처리장에서 네. 이 씨 아버지 이 씨의 몸통을 찾았습니다. 나머지 부위는 이미 아마 이송돼 가지고 쓰레기 봉투째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통째로 소각하는. 소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부부의 머리는 하천에서 찾은 거죠.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진짜 기가 형사도 막히다, 이거 이건. 찾으러 다니라고 대동하고 엄청 고생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범행 도구로 사용된 망치 찾았습니다. 아 찾았고요. 부엌칼 3개 찾았어요. 아 이것도 부엌칼도 이빨이 나간 게 많아요. 이가 나간 게. 그다음에 작은 칼도 정교하게 하려고 2개가 더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가위가 또 있었습니다. 가위는 어디다 썼을까요? 시신 옷 다 잘라내. 아옷 잘라내야 되니까. 이때는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긴급 체포해가지고 바로 구속영장 신청했죠. 네. 그리고는 이 집에서 유가족이라고는 하나는 범인이고 딱 유일하게 하나 남은 형이 있죠. 형이 있잖아요. 이은석 형. 예. 거기에다가 이제 서울에 따로 살고 있는 이은석이 형한테 음. 이 모든 사실을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형이 득달같이 달려왔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반전입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죽이고 다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거를. 설명을 쫙 했더니 그 형이 담담하게 듣고 있더니 형이 이 말 한마디로 했어요. 울면서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다 전부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동생하고 함께 죗값 받으면서 할게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책을 하더라는 거예요. 머리를 쥐뜯으면서. 형사도 깜짝 놀랐다는 거야. 이게 무슨 경우지? 공범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까봐야 돼요. 네네. 형의 알리바이 딱 갔더니 혐의 전혀 없어요. 거리상 도저히 불가능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과적으로는 학대가 발단입니다. 이 사건. 부모의 학대요. 예. 이은석의 아버지는 해군사관학교 19기예요. 해병대 중령으로 예편했습니다. 네. 예편하고 난 다음에 대기업에 취직이 돼갖고 부장으로까지 올라갔어요. 베트남 참전용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공훈장을 2번이나 받은 분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형하고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컸어요.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기 그 아버지하고 형을 증오를 했었다고 그래요. 그때 어떤 감정 뭐 이런 거 등등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지만 가족한테도 좀 차갑게 대했고 오히려 거꾸로 내가 뭐 아내나 자식들한테 따뜻하게 대하려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난 따뜻하게 대해주기를 원했대요. 이게 이제 어렸을 때 결핍입니다. 결핍의 문제네요. 이 사람은 뭐 군 출신이니까 당연히 원칙주의자예요. 그리고 아들들한테 어려서부터 군대식으로 교육을 시켰대요. 아유. 기상 시간 정해서 그러니까 점호하는 거예요 아침에. 쉽지 않다. 그런데 유독 둘째한테만 심했어요. 거기다가 또 이분이 결벽증이 흰장갑 끼고 먼지 쓰는 스타일이죠. 참나. 그 다음에 이분의 어떤 그 사고 방식은 철저히 가부장적인 방식. 따라서 양육은 엄마가 하는 거야. 뭐 설거지도 안 했겠네. 이분한테는 예. 양육 자체가 엄마가 하는 걸로 인식이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식들 양육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분은 사고 방식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면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원칙주의자였지만 그 기준은 자기 중심적이야. 좀 이기적이시네요 이 내용은. 그렇지. 예. 지금 쭉 드러난 내용을 보면 나 이거 찾느라고 고생 엄청 했어요. 근데 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예. 이게 조금 이게 이제 심리 분석하고 뭐 이러려고 굉장히 이거 예. 조사를 검토 많이 한 건데 다 이분도 이제 아버지 밑에 살 때는 집이 괜찮았어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이 형이 이제 아버지가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형이 사업하다 말아먹어 가지고 가세가 기울어진 케이스에 속해요. 많아 내 주변에. 이 아버지도. 제 주변에 많아요 이런 거. 그리고 어려서부터 자기 형만 편애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 성격이 그냥 꽁해졌어요. 그리고 말 표현 잘 안 하고 내성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서울대학교를 지원했다가 낙방을 해서 해군사관학교를 가요. 아우 공부 잘했네 일단. 그러니까 또 거기에 대한 또 컴플렉스도 있어요 이분이. 아유, 그래서 잘하네. 아들들이 시원찮은 학교 가는 거 이거 절대 용인이 안 돼요.
서울대만이 대학이에요. 이분들 입장에서. 아, 참. 그럼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냐? 예. 어머니는 중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사망했대요. 엄청 아이고. 부자였대요. 외할머니가 그렇게 엄했나 봐요. 아유, 어떻게? 그 어머니 밑에서 또 스파르타 교육을 받고 자란 그 어머니 황 씨가 예. 황 씨는 2대 정외과를 나왔어요. 아유, 그거 예, 잘했네. 2대 정치외교학과 나왔어요. 꿈이 영부인일 겁니다. 모르긴 해도. 엄마도 그러니까 대단한 엘리트예요. 어우, 예, 예. 그런데 남편이 대령 진급에 실패를 했어요. 주변에다가 내 남편 조만간 장군 나라 별다라 하고 댕겼는데 예. 남편이 중령으로 대령도 못 달고 예편을 내버리니까 그때부터 의기소침해졌어요. 아, 의기소침해졌다고요. 남편하고는 10살 차이거든요.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남편, 군대식인 남편하고 사이가 좋았겠습니까? 원래 안 좋았던 부부관계가 더 악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네. 중령으로 끝나버리는 예, 바람에 예. 그래서 종교에 집착하는 수준까지 갑니다. 엄마가.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은석이가 행복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부하들도 조금 힘들었겠다. 두 아들을 스파르타식으로 기른 거예요. 이 엄마가. 그러니까 큰 아들은 나름 반항을 했대요. 근데 이은석이 같은 경우는 고스란히 당했다는 거예요. 그 사례를 보면 이은석이가 초등학교 시절에 운동화끈을 제대로 못 먹는다고 아, 그럴 수 있지. 때렸대 엄마가. 그다음에 밤 늦게 먹는다고 젓가락을 막 집어던지고 그다음에 책가방에 동화책이 있다고 혼내고 유치원 때 이은석이가 시계 보는 거를 제대로 못 한다고 아이고, 많이 말도- 두들겨 맞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렇다고 형이 학대를 안 받은 건 아니에요. 같아요. 또 그다음에 뭐 누가 뭐 전화 와가지고 이제 전화 뭐 전해줘 하는 거 그 전화 메모를 제대로 전달을 안 했다고 뺨을 때리고 애를 때리면서 막 소리를 너무 심하게 질러서 이웃집에서 듣고 와서 말릴 정도였대요. 정말 무서운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그건 사랑의 매가 아니에요. 명백히 아동 학대예요. 그리고 이제 막 이은석이가 키가 작답니다. 네. 키가 작은 아이한테 너는 키가 작아서 사회생활 제대로 못할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키가 크지 않대요. 은연중에 남편을 빗대가지고 남편 보는 데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적대적인 감정을 직접적으로 남편한테 전달하고 싶은데 그걸 아들을 통해서 우회해가지고 공격하는 형태를 취한 것 같아요. 아버지랑 비슷하게 생겼나 보네. 얘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생긴 것도. 그렇게 모멸적인 언사를 많이 했고 수시로 얘기했대요. 차라리 나가서 죽어라. 네. 싹수가 노랗다. 그리고 이은석이가 만화를 그리잖아. 네. 만화 그린다고 때리고 도시락은 거의 안 싸주고 분식집에서 김밥 사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은석이의 생일도 한번 챙긴 적이 없대요. 그나마 이은석이가 형하고 같이 있을 때는 논아서 맞은 거예요. 나누어서. 그때 형이 카바해줬을 거예요. 학대도 예. 카바도 되고 근데 믿고 의지했던 형이 스스로 독립을 해서 대학교 들어가고 난 이후에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버리니까 이은석이 혼자 남아갖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은석이 부모는 오래전부터 또 각방 쓰고 있었어요. 부부 관계가 나쁘니까. 그리고 한 번 싸우면 부부가 2달에서 3달 동안 말을 하는데 아유. 그러면 가족 전체가 말이 없대. 그 집은. 애들도 말 못하죠. 말이 없는 그냥 각자 자기 방에서 그냥 시간을 보낸대. 이은석이가 한 번은 이제 저 자기네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와가지고 자기 형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형 얘기예요 이게. 형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 왔는데 친구네 집은 있잖아. 엄마 방 아빠 방 그거 따로 없어. 엄마 아빠가 한 방에서 잔다더라. 근데 우리 집은 따로 자잖아. 그거 참 신기해 그랬대. 그만큼 그 가족 간에 어떤 유대 사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황 씨 같은 경우는 자기 남편에 대해서도 감정이 많았나 봐요. 아, 엄마가요. 엄마가 자기 남편에 대해서. 황 씨 99년 11월 메모가 있어요. 저자는 양의 탈을 쓴 일이다. 악의 업보이다. 며칠 있다가 남편한테 수첩을 보여주면서 막 싸우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하여튼 이 사건이 발생하기 10일 전으로 가겠습니다. 네. 원래는 이은석이도 이 사건이 발생하기 10일 전에 처음으로 엄마한테 자신의 불만을 적은 일기를 들이대요. 엄마가 한 거랑 똑같이 하는 거야. 네. 들이대면서 엄마한테 따진 거예요. 이때 이제 이 엄마 황 씨 같은 경우는 아들이 와서 따지니까 펄펄 뛰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형 같은 경우는 이 살해 사건이 있기 전인 5월 11일 날, 네. 그러니까 약 10일 전이에요. 네. 부모가 얻어준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독립을 했어요. 형하고 같이 있었으면 안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화가 났던 거는 형이 이사를 할 때 형 이사를 도와줬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형의 이사를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게 거슬렸대요. 나는 지난 10여 년 동안 공부 잘하라고 해서 공부 잘하고 네. 말 잘 듣고 대학도 들어가고 군대까지 무사히 다녀왔다. 그런데 그 내가
지금 다 죽어가는데도 다 죽었는데도 어머니 아버지는 지난 10년간 하루가 멀다 하고 그들한테 대들고 싸워온 형에게 더욱 관심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전형적인 강약 약강의 어떤 인간상인 거예요. 그런 부모가 이제 되다 보니까 형은 좀 덜 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은석이가 그 생애 처음으로 생애 최초로 엄마한테 속된 말로 덤빈 거예요. 덤볐네. 거기다가 이제 이은석이 같은 경우는 학창 시절에 왕따를 경험을 했다 그래요. 집에서 애가 기죽어서 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도 늘 기죽어 있고 또 기죽어 가지고 힘 못 쓰는 애를 또 집중 타겟팅해서 여러 명이 그 왕따 시키고 갈구고 하는 게 또 그 순리잖아요. 또 이은석이 같은 경우는 군대 시절에도 왕따였답니다. 성격이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눌려가지고 지내고 기죽은 애들은 어디 가서도 길을 못 피고 살아요. 자기 의사 표현 못하지. 못하니까. 네, 네. 군대 가가지고도 한 달 기수 후배 이건 하늘 같은 선배 한 달이고 군대에서 네, 군대에서. 그 걔한테도 무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30개월 동안 군 생활하는 동안에 어머니가 면회 한 번 안 왔다. 섭섭하지. 부모가. 섭섭하죠. 형은 자주 갔대요. 아 형은 자주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은석이가 발 붙일 곳, 그 마음 붙일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영화하고 비디오 게임 매니아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까지 2년 동안 이은석이가 본 영화가 456편입니다. 친한 친구 하나도 없고요. 네. 이은석이가 감명 깊게 본 영화가 택시 드라이버. 아이고 그다음에 매그놀리아. 자기랑 비슷한 얘기네. 예, 택시 드라이버 같은 거 이거 창녀가 여러 명한테 착취당하는 걸 본 택시 기사가 무참하게 복수해 주는 그런 네, 로버트 내용이잖아요. 드니로 나오잖아요. 그런 거. 매그놀리아 아동학대를 한 부에 대해 아버지에 대한 영화잖아요. 예, 맞습니다. 요거를 굉장히 감명 깊게 봤다고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은석이가 자기 엄마한테 생애 최초로 따졌을 때 미안하다고만 했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랬으면 그동안의 일도 모두 잊었을 거라고 이은석이가 진술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네. 근데 미안하다는 말이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나요 하면서 울부짖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관계의 단절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아. 비극이죠, 현대인의 네, 비극. 예. 심리 분석을 이제 검거 직후에 경찰청 범죄 심리 분석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네, 네. 정신 이상 증세로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봤고요. 예, 예. 그 경찰청 범죄 심리 분석 자문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의 지나친 학대와 학창 시절 소외 당한 거, 즉 말하면 왕따 네. 이런 걸로 인한 피해 의식, 그다음에 만성적인 우울증, 아 우울증 있었구나. 강한 현실 도피 욕구 등이 네. 순간적으로 불붙어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어. 결국 이제 재판에 회부가 되죠. 네. 1심에서 사형 떨어졌어. 법정에서 이런 진술했어요. 네. 아버지가 나를 때리고 구박하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때리고 나서라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었어요. 2심이 2001년도에 있었는데 아 2000년대요. 거기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됩니다. 이거는 어떤 게 작용을 했냐면 네. 그동안 그 어려서부터 꾸준히 당해온 가정폭력을 참작해야 한다는 그 의사가 작용됐어요. 결국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 집안이 성당 엄마하고 이제 형 뭐 그쪽 아는 사람들 성도들 신부 수녀 뭐 그다음에 정진석 추기경까지 아 추기경까지 탄원서 제출해 줬습니다. 이게 아마 고등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되는데 영향이 있었겠네요.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유일한 유가족인 형이 동생의 선처를 요구했어요. 부모의 차별과 학대가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도 우리 사회에 주었고요. 그다음에 군대식이라든지 스파르타식의 교육 폐해 이게 또 논쟁이 붙었고요. 예, 이 사건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이 많습니다. 그 이외에 이은석이는 초등학교 시절에 집을 묘지라고 불렀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참 어떡하냐. 이은석이는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하다가 좀 졸았대요. 그때 엄청 두들겨 맞았답니다. 엄마한테. 너 같은 놈은 공부할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부터 집 청소를 하라고 그러면서 폭언을 해가지고 그때 엄청 두들겨 맞은 게 1, 2장에 빽빽히 써 있어요. 그때 이은석이가 한강까지 가서 투신하려고 시도까지 했다는 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 예. 이은석이 입장에서는 억지로라도 부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대학도 좋은 데 간 거예요. 형 독립할 때 이사 시켜줬잖아요. 네. 가서 심부름 다 했어요. 이삿짐 날르고. 네네. 또 시켰어요. 부모가 파김치 돼갖고 집에 오니까 그 아파트가 어째 그러니까 뭐 그냥
대답도 잘 안 한 거예요. 짜증나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 제대로 안 했다고 엄청나게 또 질책을 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참고 있다가 이제 살해 10일 전이에요. 그때 형이 잡았을 때. 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적극적으로 덤볐던 그 케이스예요. 아. 엄마하고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얘도 뭔가 마음이 변화가 온 거예요. 화장실 갈 때 빼고는 방에 틀어박혀서 꼼짝도 안 했대요. 아. 부모 없을 때 밥 먹었대요. 밥도 안 먹고. 그런데 부모가 자식이 그러는데도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그 즈음에 아버지는 아들을 이은석이한테 장문의 편지를 쓰긴 썼어요. 네. 어떻게 해보려고. 예. 근데 이은석이는 결국 그거 읽지 못했습니다. 편지는 나중에 나왔어요. 이게 이은석 사건의 전말입니다. 전말. 저희가 이 방송을 하면서 이은석이의 행위가 부모를 살해해서 토막내갖고 유기한 행위가 잘했다는 거 씹어낼 수 없어요. 네. 이놈 나쁜 놈입니다. 이거. 나빠요. 네. 천하의 나쁜 놈이 이거 사형 100번 1000번 당해도 싸요.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인간으로서 이은석이가 어려서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이 나이 범행이 돼갖고 대학생이 돼서 군대까지 갔다 와가지고 완벽한 성인이 돼서 이어지는 1년의 기간 동안 네. 단 한 사람으로부터도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망상, 우울증, 만성적인 우울증 뭐 이런 것 등등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어느 순간 엄마부터 살해했잖아. 엄마부터. 형이 와서 또 엄마 아버지를 죽인 동생을 이해한다고 용서하고. 말할 때 그 또 예,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용서한다 하고. 근데 형이 죄책감을 느낄 이유도 없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형도 가정폭력의 사람이라 피해자였는데 착한 사람이라 그래요. 학대 피해자였는데 예,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은석 존속 토막살인 사건 예. 유명한 사건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교수님. 네. 예.